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는 장중 40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반면에 3개월 단기 국채금리는 2.36%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 앤드루스 중령이 히토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구15도 이날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중국이 히토류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가 세계 경기 감속으로 이어지면서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WTI는 2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장에 부담을 주었지만 내일 원유 재고 통계에서 재고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ECB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채무가 많은 국가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ECB는 세계적으로 무역을 둘러싼 긴장 상황이 유로존의 재정적 안정성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루이스 데 건도스 ECB 부총재도 경제 환경이 6개월 전보다 더 도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아쉽고 짧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 창구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여러 가지 인터넷 창구에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이 되고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 계속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댓글 활발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반영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락했습니다. 하락세를 지속했는데요. 하락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중 다우존스가 40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하락하면서 1년 반 내 최저치 금리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내 국채 금리는 2.36%로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톤도 개선되지 않고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환율 카드를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무역 전쟁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0.7%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0.5% 하락하면서 2,800선, 이것이 심리적 지지선, 기술적 지지선이었는데 2,800선이 깨졌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0.7%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 다 나스닥 종목이네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엘텍이 있습니다. 326%가량 급등했는데요. 맞춤형 인쇄 회로 기판 개발 제조 판매사입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것은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흑자 전환하면서 이 부분에 고무적으로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300% 넘게 상승했습니다. 매출의 9.3%, 81만 불의 세전이익이 나오면서 오늘 7달러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오발론 테라피틱스입니다. 2018년 12월에도 전해드렸고 5월 23일에도 230%가량 올랐는데 오늘도 53%가량 올랐네요. 비만과 과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체중 감량용 의료기기 개발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풍선 캡슐이 있다, 이렇게 대표적 상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58%가량 오르면서 여름이 다가오면서 비만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솔리톤입니다. 5월 29일에 148%가량 올랐는데 오늘도 42% 오르면서 $20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미용 그리고 의료,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 회사인데요. FDA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신 제거용 음향 충격파 의료기기의 판매 시판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에 상승 지속하고 있습니다. 42%가량 오르면서 $20, 2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개별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시작에서 지금 이 시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미중 갈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날선 신경전만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인데요. 양측의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깊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위험자산 회피가 뚜렷했던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하나씩 글로벌 상황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향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하루 전에도 상승권에 출발했다가 미끄러지면서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의 증시와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계속 하락권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이렇다 할 호재 없이 묵은 악재 속에 사로잡힌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강해진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이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비판 수위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화웨이 쪽에서는 미국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사설을 통해 우리를 얕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분명 경고했다. 라면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날선 신경전을 계속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심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는 올라가서 여기에 수요는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 라인까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까지 현재 힘이 실리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쪽으로의 국채 수요는 오늘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도 특징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에서 움직인 미국 3대 지수였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죠. 앞서 살펴보셨던 미국 주식시장보다 조금 더 하락폭 자체는 컸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1.52% 하락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이후 가장 낮은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주요국 증시 역시 보시는 것처럼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독일 쪽에서의 경제 지표가 계속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게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독일의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실업률과 같은 경우는 4.9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조금 높은 5%가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욱더 시장에 우려를 산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요. 전월 대비로 했을 때 6만 명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사실은 감소를 기약했는데 여기에 큰 폭의 급증이 나왔다는 점, 앞으로 독일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악재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종 가운데 원자재주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시죠. 자, 일본 니케이 지수와 같은 경우 1.22%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중국과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더욱더 쏠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일본 국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드리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어제 내려갔다는 점 함께 보시고요. 중화권 주식시장 보시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는 0.57% 내렸는데요. 이 안에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중국이 히토류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한 것은 히토류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탄력을 받지 못했지만 히토류 관련주와 같은 경우는 이 뉴스 나온 가운데 특별히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식시장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태국 증시는 쉬어가는 가운데 0.78% 내렸고요. 뉴스가 나온 쪽은 바로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관해서였습니다. HSBC 쪽에서는 경제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호재 삼아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0.56% 플러스였고요. 베트남 주식시장은 좀 아래쪽으로 살짝 밀렸습니다. 그러나 전 거래일 대비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는 마감이 됐네요.
남미 주요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쪽이 조금은 우세했습니다. 멕시코와 같은 경우 1.53% 플러스, 브라질 증시도 0.18%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뉴스가 있는 쪽 멕시코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멕시코였는데요. 멕시코 중앙은행 쪽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0.8에서 1.8% 정도의 성장률을 예고를 한 건데요. 지수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전반적인 흐름까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식시장 흐름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와의 매력도는 급격하게 올라간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요, 0.22% 오름세, 98레벨대까지 훌쩍 올라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가 보시죠. 유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그러면 수요 위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움직임 나왔습니다. 모두 동반 하락세였고요. WTI가 0.6% 하락하면서 브렌트유는 0.9% 밀리면서 70달러 선 밑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보시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안전차선은 분류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큰 급격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되고요. 0.3% 오르면서 온스당 1281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은도 동반 상승세, 구리아 같은 경우 내리면서 1.2%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월가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주목했고 어떠한 투자 의견을 내놨을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와 이어서 함께 하시죠.